탐사기획 일사천리 2부 이슈 공방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이 전라북도에서만 4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과 사인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국민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공방에서는 백신을 둘러싼 이 궁금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지난 3월 26일 익산과 군산 소재의 요양시설 입소자 2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백신 접종이 처음 시작된 지 닷새 만인 지난 3월 2일에도 도내 요양시설에 입원 중인 남자 2명이 접종 뒤 사망했던 터라 도민들의 불안감은 더했다. 보건당국은 이들의 사인과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이 지극히 낮다고 발표했지만 국민들의 불안함은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접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신이 높다. 실제로 백신 접종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접종하겠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채 넘지 못했고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어 국민들 대다수가 백신을 완벽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백신 접종에 앞장서며 불안함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상황. 백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은 가운데 4월 1일부터 일반인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백신에 대한 국민의 불안함을 잠재울 방안은 과연 무엇일까? 이슈 공방에서 들어본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보건의료과 강영석 과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두 분 패널이죠. 양성빈 지방의정활동연구소장 김영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4월 1일부터 일반인의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강 과장님, 백신 접종 순서와 대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가장 큰 분류로는 일반인들은 65세 이상과 미만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75세 이상은 4월 1일부터 그리고 74세에서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5월부터 그리고 65세 미만이지만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6월부터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65세 미만의 일반적인 분들에 대해서는 7월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백신을 접종하신 분은 뭐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강 과장님은 뭐 이미 맞으셨을 테고요. 혹시 패널 분들 중에 지인분들이 이 백신을 접종한 분들이 혹시 계시다고 하면 그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양 소장님 주변엔 좀 있었습니까? 네, 뭐 친구와 사촌 동생이 간호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접종을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통화를 좀 나눴습니다. 예. 그런데 접종한 부위가 약간 좀 부어오르거나 좀 통증이 있었다. 그런데 한 이틀 정도 지나니까 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군요. 그 정도 이렇게 들었고요. 그래서 예. 혹시 가장 많이 흔히 우리가 접종을 하고 있는 독감 예방주사하고 많이 차이가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심리적인 좀 차이는 있었지만 큰 차이는 없었다. 그리고 자기 환자들 중에서도 뭐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런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주변에는 좀 어떻습니까? 예, 몇 번 있었는데요. 보건소 공무원 같은 경우는 한 분 아는 분 같은 경우는 뭐 전혀 이상이 없었다. 오히려 뭐 아프지도 않았고 그 뒤에 뭐 열이 나는 증상도 없었다라는 분도 있었지만은 뭐 또 어떤 젊은 건강한 소방관 같은 경우는 한 약 3일 정도 38도 이상의 고열에 좀 시달렸다는 분도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주변에 아는 간호사분들 같은 경우도 맞았는데 너무 힘들었다. 열 때문에. 그렇군요. 이게 보통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한 38도가 넘어가면은 일상적인 생활이 좀 힘들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열이 짧게는 하루에서 많게는 3일 정도까지 그리고 그 맞은 분들도 그 주변 분들의 똑같은 동료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았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과장님도 어떤 뭐 특이사항이 좀 있었습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종합적으로 뭐 근육통, 뭐 열 이런 부분들을 좀 호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접종 후에 한 9시간, 10시간쯤 지난 다음부터 약간의 근육통이 시작이 됐고요. 그래요? 11시간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열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예. 뭐 보통 타이레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그 계통의 약제를 2정을 복용하고 비교적 완화가 돼서 편안하게 잠을 이룰 수 있었고요. 예. 다음 날 일상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제 다만 여기서 느끼는 증상들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거를 있어서는 안 되는 증상이 아닌 이미 개발 단계부터 있을 수 있는 증상으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증상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들을 인지를 하시고 활용하는 방법이 중요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께서 갖고 계시는 불안감 중에 가장 큰 것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불신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또 어떤지도 궁금해요. 예, 사실 뭐 저는 의사긴 하지만 예. 현업에 종사하지 않고 어쩌면 돌팔이 의사 수준도 안 됩니다.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안내를 해드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또는 화이자 어떤 게 더 좋으냐 다양한 이야기들은 있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백신이라고 하는 건 21세기에 단순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사람의 건강 문제이기 때문에 연구 단계부터 매우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진행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이 되고 있고요. 예. 이제 우리나라는 과거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증명을 해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네네. 서구의 경우에 모든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백신 제조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면 그 제조사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네. 아스트라제네카도 기본에 충실했고 충분한 그런 검증을 통해서 네. 인정이 된 백신이기 때문에 서로 약간의 그 효능에 있어서 높고 낮은 부분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아스트라제네카도 인정을 받은 백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네. 둘 중에 우열을 가린다는 그 전제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전라북도에서 백신 접종 후에 4명이 돌아가셨습니다. 모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셨고요. 처음 사망하신 2분은 백신 접종과 사망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는 어떤 발표가 있었는데요. 또 3월 26일에 2분이 또 사망하시면서 도민들의 어떤 걱정, 우려들이 또 증폭되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 강 과장님께서도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텐데요. 어떻습니까? 예, 우선 돌아가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예. 사실 백신에 대해서 사망할 수 있는 내용은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은 과민 반응뿐입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이 되고요. 그래서 과민 반응에서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나필렉시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사망으로 인정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어르신들이 뭐 기저질환으로 해서 몸 상태가 매우 안 좋으신 상황에서 그 접종이 과연 적절한지의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 거지요. 예. 그 백신에 의해서 사망을 했다고 보는 그 전제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사망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게 모순이라고 보고요. 인과관계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인과관계냐, 조건적인 인과관계냐, 뭐 상당한 인과관계냐라고 했을 때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 코로나 감염과 사망과의 인과관계, 그다음에 백신 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 그 인과관계라는 단어는 같지만은 기준은 그거를 판별하는 기준은 다르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이 부분은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정도는 집단 면역 그리고 안전한 국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의학 수준에서는 감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부에서 좀 솔직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요즘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뭐 부작용이 많고 그래서 나는 화이자를 맞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뭐 나는 기왕 맞을 거 항체 그 형성률이 더 좋은 백신을 맞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개인도 있는데 내가 고른 백신을 맞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 즉 제조사로 이 백신 접종을 고르는 게 뭐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시나요?
예, 없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시기가 지나면은 아마 가장 그 우수한 백신만 살아남고 나머지 백신은 살아남지 못하게 될 테니까요. 네. 근데 현재는 어떤 게 더 우수하고 좋은 백신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기준을 넘어서서 인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다만 서로 선호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개인의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만큼의 생산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뭐 그 해석은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좀 정부가 솔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미국 FDA 승인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체 형성률이 처음엔 FDA에서 79%라고 발표를 했다가 76%로 수정을 했습니다. 반면 미국 그 파이자에서 생산한 백신이라든가 모더나에서 생산한 백신 같은 경우는 FDA 승인을 거쳤다는 점. 네. 그리고 항체 형성률이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90% 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거를 좀 솔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김 갖다가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건 공개를 꼭 해야 됩니다. 정확한 의학적 상식을 바탕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FDA 승인이 꼭 반드시 꼭 절대적인 것만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근데 물론 그렇죠. 정부가 오락가락한다. 그 얘기는 사실은 불신만 키울 뿐이고 이 백신은 과학인 거지 사실은 정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학인데요. 이 정부의 얘기가 아니라 이건 전 세계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좀 물론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확한 그런 의학적 상식이 좀 바탕이 된 그런 상황에서 좀 얘기를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객관적인 지표 나온 거, 공식적으로 발표 나온 걸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FDA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권위가 있는 기관입니다. 현재까지 아직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는 유럽 뭐 식품의약품안전국 뭐 식약처, 우리나라 식약처 비슷한 기관에서 인정을 했지만은 미국에서 승인을 못 받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데이터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데이터들도 모더나나 파이자 백신보다는 훨씬 항체 형성률이 떨어진다라는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백신 도입이 늦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대로 아스트라제네카라도 맞아달라 설득을 솔직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싹 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부터 정부에서는 뭔가 자꾸 숨기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불신만 더 키우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예상하고 있었던 증상이기 때문에 그 증상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이걸로 인해서 어떤 백신에 대한 뭐 불신이라든지 불안감은 좀 떨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의과학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정권이라든지 어떤 뭐 특정한 사상하고는 분리가 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요.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마음 문을 열고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백신 접종 후에 발열, 근육통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강 과장님께서도 그런 증상을 좀 호소를 했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백신 휴가를 도입할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또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강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의료진의 입장에서 보시기에 이런 부분들은 좀 실효성이 있어 보입니까? 예. 지금까지 다른 백신과는 달리 좀 원치 않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백신 휴가라고 하는 제도는 필요하다는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네네. 다만 공공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기가 매우 쉽지만 민간 분야에 있어서는 권고 수준 이상으로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렇죠. 현재 민간에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상황이고 이거를 뭐 제도적으로 아니면 법적으로 좀 민간에도 충분히 그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변화가 있기를 이제 바라는 바이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법적인 근거가 마련은 되지 않았지만 이미 지난 3월 15일 날 전용기 국회의원이 그 감염병 예방 관련해가지고 관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안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3월 15일 날 발의된 내용 중에 이틀의 유급 휴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출산 육아 급여제도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 그 프리랜서라든지 그래서 산정을 하고 출산 휴가 급여제도를 바탕으로 한 그런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해나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 얘기를 제가 조금 준비를 해왔고요. 예. 저도 유급 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찬성합니다. 네, 지금 발의가 돼 있는 상태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께서는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저도 찬성을 합니다. 예. 지금 현재 똑같은 건 아닙니다. 예. 예를 들어서 코로나 확진과 관련해서 자가격리자들이 있습니다. 네네. 밀접 접촉자도 자가격리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네. 직장을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을 통해서 민간 기업이지만은 그리고 직장을 안 다니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직접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 기준 예에 비추어서 좀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게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면 빨리 이것도 광의의 손실 보상이거든요. 그렇군요. 손실 보상 제도를 갖다 입법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좀 동일한 의견들을 다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백신 접종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강윤석 과장님께서 정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마지막 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정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양바퀴가 굴러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감염병에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한마음이었으면 합니다. 방역수칙, 거리두기 이행도 혼자 노력하면 안 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겠고요.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맞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예. 맞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방역당국은 안내를 해드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마음의 문을 여시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시고서 가장 옳은 선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선배 소장님도 말씀 들어볼까요? 그 방대본과 정부가 좀 약간 불신을 좀 하루 빨리 해소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래서 집단 면역 체계를 완성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영효 변호사님 오늘 낯선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 들어보도록 할까요? K방역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1,000억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예. 하지만 방역의 내용을 보면은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런 오락가락한 방역 정책 때문에 사실 일선에 계시는 의료인들이나 그 의료 관계 종사자분들이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의료 종사자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하루빨리 정부에서 솔직한 정책과 대응으로 좀 앞으로 빨리 코로나 종식이 빨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소연 아나운서도요? 네, 불안하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상황을 우리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그럴 텐데요. 하지만 과도하게 혹은 필요 이상의 불안감을 가질 만큼의 데이터는 아직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의료진 그리고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의 말을 좀 더 신뢰해서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고 그럼 우리가 정말 꿈꾸는 그 코로나 이전의 삶을 다시 살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공방에서는요. 백신 접종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탐사기획 일사천리는요. 앞으로 더욱 넓고 더욱 깊게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은 시선으로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